자, 이번에는 고급 집계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또 많이 쓰이는 롤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롤업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표적인 연산 중에 하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다차원 질의를 위해서 슬라이스, 다이스, 드릴다운, 롤업 등등 연산이 있잖아요. 그런 연산들을 들어보셨으면 그때 롤업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릴다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추상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들어가는 연산이 드릴다운이 되겠고, 롤업은 구체적인 것, 예를 들면 시간 단위에서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묶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롤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금까지 배웠던 그룹 바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내용들이요. 특히나 아까 그룹 바이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기준이 아닌 두 개의 기준을 써서 그룹 바이 하는 부분을 봤었잖아요. 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요 위에 있는 연산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결과 있잖아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우리? 자, 여기서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아요. 우리 아까 그룹 바이를 써서 dname과 잡으로 하고 오더 바이를 했잖아요. 자, 요 표가 아래에 있는 테이블 결과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그룹 바이 기준으로 뭘 잡았냐 하면 dname과 잡을 잡았단 말이에요. dname과 잡을 잡아서 어카운팅의 클럭은 몇 명, 어카운팅의 매니저는 몇 명, 뭐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몇 명,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어카운팅은 다 해서 몇 명이야? 라고 하면 모른다는 거죠. 어카운팅이요? 합쳐보니 3명이군요. 세일즈는 몇 명이야? 합쳐보니 6명이네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어카운팅이 몇, 리서치가 몇, 세일즈가 몇, 이렇게 각 소그룹별 집계가 나와 있지 않았죠. 아까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는 몇 명인데 이건 또 다 더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요? 그거는 안 구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업의 경우에는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그룹 바이와 마찬가지로 dname, 자, 사용된 기준 dname별 집계 아니죠. 자, dname과 잡의 조합에 대한 집계, 이런 것들 여기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아래 롤업에서도 다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dname별 집계, 즉 dname 소그룹에 대한 집계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카운팅은 몇, 리서치는 몇, 세일즈는 몇, 소그룹에 대한 집계를 해주고 전체의 토탈 집계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색깔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각 dname과 잡의 묶음으로 집계한 거는 아무 표시도 안 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1, 2, 3, 5, 6, 7, 9, 10, 11번이고요. 그리고 각 dname별 집계, 즉 어카운팅에 대한 집계, 그리고 리서치에 대한 집계, 세일즈에 대한 집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때는 어카운팅 안에 잡이 클럭 매니저 프레지던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 3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널이라고 쓰게 됩니다. 또 얘네 3개가 있는데 널이라고 쓰게 되고요. 얘네 셋이 있는데 널이라고 쓰게 돼요. 그리고 전체 집계는 널이라고 해서 해석하기가 쉬워지죠. 총 14명이고 어카운팅엔 3명, 리서치엔 5명, 세일즈엔 6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눈썰미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카운팅, 리서치, 세일즈 이렇게 dname별 소그룹 집계는 있는데 잡으로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클럭으로 총 몇 명, 뭐 매니저로 총 몇 명, 이거는 집계를 안 하나요? 네, 안 해요. 네, 그 기준이 뭐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롤업 하고 나서 아까 그룹 바이도 뭐 콤마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롤업 하고 나서도 뭐 콤마 뭐 하게 되는데 요 앞에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걸 기준으로 소그룹 집계를 합니다.
자, 순서와 관계없이 만약에 얘로도 집계, 얘로도 집계, 전체로도 집계 하면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될 큐브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소그룹으로 집계하게 되면은 롤업 쓰게 됩니다. 자, 롤업과 큐브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뒤에 큐브에 가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연산들을 살펴볼 때, 함수들을 살펴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다음은 어떤 함수의 수행 결과인가 라든지 여기 이렇게 네모를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함수 이름으로 적합한 것은 하고 물어보면 요 테이블을 보고 나서 아, 소그룹별 집계가 한쪽 방향으로 있고 전체 집계가 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거꾸로 다음 중 요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알맞은 것은 하면서 테이블이 몇 개가 나오면 맞는 것이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롤업 연산을 살펴보면 EMP와 DEPT죠. 연산이라는 말과 함수라는 말을 계속 섞어 쓰고 있네요. 네, 함수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EMP와 DEPT라는 테이블에서 또다시 암시적인 조인을 건 다음에 그룹 바이인데 원래 우리 아까 배웠던 거는 그룹 바이 dname, 잡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자, dname, 잡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나올 텐데 그거를 롤업으로 묶어서 파라메타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원래 있던 9개의 행 플러스 4개가 더해져서 13개의 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더 바이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연산을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봤던 그룹 바이만 단순히 써서 두 개의 칼럼을 나열한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9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dname과 잡의 기준으로 그룹핑을 한 9개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롤업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여기만 바뀐 거예요. 그룹 바이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롤업으로만 묶어버리게 되면은 몇 개의 행이 더 생기게 되는데 아까 없었던 행은 뭐냐면 어카운팅 널, 리서치 널, 세일즈 널, 널 얘가 이제 전체 집계가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게 널 매니저라든가 널 프레지던트라든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롤업에 동작하는 결과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dname과 잡으로 했더니 dname으로만 묶고 잡은 안 묶었는데 그러면 맨 앞에 것만 묶겠다라는 거냐 아니면 맨 뒤에 것만 빼겠다라는 거냐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두 개일 땐 그런데 세네 개일 때는 또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컬럼이 3개가 되면 맨 앞에 하나만 할 거냐 아니면 앞에 거 하나 그 다음 2개 할 거냐 라는 거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롤업의 파라메타로 즉 그룹핑 기준으로 3개가 사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롤업은 순서가 중요해서 첫 번째 전체 집계를 해요. 전체 집계 여기 있죠. 전체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온 거 있죠. dname 하나만으로 집계를 합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게 되면 dname 어카운팅인 모든 것들 여기 있네요. 어카운팅 널 그리고 dname이 리서치인 모든 애들 그리고 dname이 세일즈인 모든 애들 이런 식으로 dname별로 집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잡이 있잖아요. 잡만으로 집계하지는 않아요. 자, dname만으로 집계, 그 다음 dname과 잡의 조합으로 집계. 이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롤업은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서 처음엔 전체 집계, 그 다음 dname 하나만으로 그룹핑, 그 다음엔 dname과 잡, 그 다음 dname과 잡과 매니저 이렇게 점점 확대를 해나가는 건데 아까 각 dname별 집계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dname으로 집계를 한 거고요. 그 위에 초록색
Dname과 잡의 조합으로 집계했다라는 건 이거죠. 어카운팅의 클락, 어카운팅의 매니저, 어카운팅의 프레지던트, 또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이런 식으로 Dname과 잡의 조합으로도 집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뒤에 큐브는 더 많아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me과 잡과 매니저를 다 사용한 집계. 요거는 별도의 표시 없이 검정색으로 나타나 있는 건데 얘네들이 아까 그룹 바이에서 그냥 롤업을 주지 않아도 나타났던 애들이 검정색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10번 같은 경우는 얘네 3개의 조합을 통해 만든 집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집계. 지금 매니저가, 지금 얘가 나타내는 거는 각 부서의, 각 직종의 매니저에 따른 부하 직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클락의 7788의 부하 직원은 하나고요. 리서치 클락의 7902는 하나고요. 걔네 둘을 합친 게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리서치의 매니저의 7839를 매니저로 두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고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얘랑 얘가 동일한 값이 나온 건데 얘는 아무튼 3개의 조합인 거고 얘는 2개로 소개를 낸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표와 뒤에 이제 나오는 유사한 아이들과 결과를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롤업의 기능은 소그룹별 소개 계산을 추가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롤업 안에 사용된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순서가 일단 전체 집계도 할 거고, 자, 전체 집계한 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Dname 하나만으로 집계한 게 나오고, Dname과 잡으로 집계한 게 나오고, Dname 잡 매니저로 집계한 게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얘는 롤업 함수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룹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지금 방금 배운 롤업과 뒤에 배우게 될 큐브와 그리고 그룹핑 셋 이렇게 3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룹핑 셋, 큐브, 그리고 롤업 이렇게 비교를 할 거고요. 그룹핑 함수는 여기 있는 그룹핑 함수는 걔네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그 롤업이나 이런 그 고급 집계 함수를 도와주는 건데 어떤 용도로 도와주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앞 페이지에서 제가 정리를 최대한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잖아요. 지금 여기 뭐 빨강, 초록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파랑도 표현을 했고요. 이게 도대체 집계가 된 행인지 실제로 오라클에서 이렇게 네모를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PPT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얘네의 집계 행인지 얘네의 집계 행인지 누구의 집계 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집계가 이루어진 값인지 아니면 그냥 나달갱이 값인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그룹핑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컬럼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Dname이 있고요. 자, Dname이 있고 그룹핑 Dname이 있죠. 그리고 잡이 있고 그룹핑 잡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룹핑 잡이라는 건 뭐냐면 잡을 집계했느냐, 즉 잡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잡들을 다 합쳐서 값을 냈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잡들을 다 합쳤으면은 요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개별 잡들이 나와 있으면은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name도 그렇죠. Dname 여러 개 세일즈, 리서치, 어카운팅이 있는데 걔네를 다 합친 값이냐? 그러면 1. 따로따로 세일즈, 리서치, 어카운팅이 다 따로따로냐? 그러면 0.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세일즈에 대해서 클락 매니저, 세일즈맨이 있을 때는 잡에 대해서 집계가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로우 데이터인 거고요. 그러다가 집계가 이루어져서
세일즈 부서 총합은 하게 되면 아 얘는 잡을 그룹핑한 거다 라고 노티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리서치에 대해서 쿼리할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죠. 만약에 리서치 부서에 대해서 총합을 구한 건 뭐냐 그러면은 리서치 부서 중에서 그룹핑 잡이 1인 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룹핑 셀이 없었다면은 그룹핑 컬럼이 없었다면은 얘랑 얘들과 얘를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널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도 보면 집계가 아닌데도 널인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집계가 아닌데도 매니저가 없어서 널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집계인지 아닌지 알아봐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카운팅 부서에 대한 집계는 얼마냐? 그러면 어카운팅이면서 그룹핑 잡, 즉 잡을 다 묶은 게 1인애를 찾으면 여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핑 잡이 1인 부분은 지금 D네임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D네임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룹핑 잡도 1인 부분이 3번 일단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체 집계를 하게 되면 그 전체 집계는 D네임에 대해서도 그룹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잡에 대해서도 그룹핑을 한 거기 때문에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집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용도로 그룹핑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제 비교할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업과 큐브 또는 그룹핑 셋 이렇게 3가지의 용도와 결과를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그룹핑 얘는 지금 셀렉트문에 사용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급 집계 함수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까 롤업 있잖아요. 롤업이 그룹바이에 사용됐잖아요. 그룹바이에 그냥 쓰던 거를 롤업으로 묶은 거잖아요. 뒤에 이제 가서 보면 큐브도 그룹바이 옆에 사용되고요. 그룹핑 셋도 그룹바이 옆에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룹핑 셋은 그게 아니라 셀렉트문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3개와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룹핑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이스문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간 거라서 아마 좀 코드도 길고 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케이스문도 배웠으니까 한번 간단히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그룹핑 D네임이 그룹핑 밑에 거랄까요? 그룹핑 잡이라는 게 아까 봤듯이 그룹핑 잡이 0이면은 그냥 클럭, 매니저, 세일즈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토탈이잖아요. 토탈. 1인 경우는 토탈 아니면 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한 케이스 쿼리를 이용해서 그룹핑 잡이 1이면은 여기에다가 뭐 올 잡 이렇게 하고요. 여기 그룹핑 D네임이 1이면은 여기에다가 올 디파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룹핑 D네임이 1이면은 올 디파트먼트 그룹핑 잡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룹핑 잡이 만약에 1이라면은 그때에는 all jobs라고 써주고요. all jobs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건 1이 아니니까 0일 거잖아요. 0이면은 원래 이제 잡에 있던 걸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면은 잡을 그냥 써주고요. 0이 아니면 all jobs라고 써주고요. 자, 1이면은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죠. 1이면은 all department라고 써주고 1이 아닌 0이면은 그냥 D네임을 써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조금 더 예뻐진 테이블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어떠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요 핵심은 롤업이고요. 자, 롤업이 그냥 그룹바이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룹핑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얘가 그룹화가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를 0, 1로 반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그룹핑과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형태가 뭐냐면 집계된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써서 얘를 사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그룹핑 함수의 기능이었고 또 케이스문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런 샘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앞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롤업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큐브에 대해서 근데 롤업과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법은 유사합니다. 여기 함수 이름만 롤업이 큐브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네모 해놓고 들어갈 함수는 하고 물어보기 좋겠죠. 자, 그런데 롤업과 유사한데 순서가 무관해요. 자, dname이 먼저 아까 같은 경우는 dname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잖아요. 즉 잡으로만 묶은 게 없었잖아요. 자, 3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롤업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큐브는 순서 무관하게 모든 가능한 조합의 집계를 다 계산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브를 함부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집계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용도를 순서에 녹여낸 다음에 롤업을 쓰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조합의 집계가 소개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큐브를 써야 되겠죠. 자,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SQL문 두 가지가 다른 부분은 어디냐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자, 큐브 함수까지 쓴 것도 동일하고요. 그 안에 dname, 잡을 하든지 잡, dname을 하든지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롤업에 가서 해보세요. 롤업에 가서 dname, 잡을 한번 해보시고 롤업, 잡, dname을 해보시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큐브의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든 관계없이 뭘 뽑아줘. 이걸 두 개 다 해서 얘를 뽑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해도 얘가 나오고 이것만 해도 얘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dname으로 묶은 게 있고요. dname으로 묶은 게 있고 dname으로 묶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잡으로 묶은 게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 다로 묶은 게 존재하게 됩니다. 즉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의 집계를 계산하는 게 큐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한쪽 방향으로만 묶였으면 롤업, 양쪽으로 왔다 갔다 순서와 관계없이 묶였으면 큐브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큐브 함수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있는 거 쓰는 거는 좋은데 큐브 함수를 롤업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세요. 요렇게 한 거랑 순서 바꾼 거 롤업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롤업으로 이렇게 하면 빨강, 다시 볼까요? 만약에 롤업으로 위에 거를 돌렸다면은 검정색 다 하고 빨강색, 초록색이 나오니까 요 부분만 안 나왔겠죠. 네. 아래 걸로 돌렸다면 요 빨간색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게 롤업을 사용한 큐브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이것도 롤업이었다면 얘와 얘의 합집합을 구하면 큐브를 수행한 거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코드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코드가 나오면서 왼쪽 거를 보고 오른쪽을 채워라 라든가 오른쪽 걸 보고 왼쪽 걸 채워라 라든가 하게 되면 어디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다른 데 다 필요 없고요. 그룹 바이 큐브. 그러면은 순서 이쪽으로도 한번 하고 저쪽으로도 한번 해야겠군. 롤업이라면. 자, 그렇게 하면 롤업으로 dname 잡, 롤업으로 잡 dname 하고 나서 유니온을 하면 되겠죠. 유니온 오를 하면 안 되겠죠. 유니온 오를 하면은 겹치는 거를 그대로 다 두 번씩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겹치는 건 한 번만 나오고 서로 없었던 부분, 즉 빨간색과 보라색 부분이
첫 번째 롤업에선 빨강이 나오고 두 번째 롤업에선 보라가 나오니까 걔네들을 서로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코드는 한번 봐주세요. 봐줘서 한쪽 방향 롤업, 순서 바꿔서 롤업, 그거를 유니온한 거는 결국 큐브와 같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룹핑 셋도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룹핑 셋은 뭐냐면 쓰는 법은 동일합니다. 그룹핑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룹핑은 셀렉트 문에서 0 아니면 1 추가해 주는 거라고 했고요. 그룹핑 셋은 롤업이나 큐브와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 옆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칼럼 각각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룹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각에 대해입니다. 조합이 아니고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고 dname으로 그룹화, job으로 그룹화, 여러 칼럼 각각에 대해서 그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dname으로 그룹화를 한 것, 즉 dname으로 job을 집계한 게 빨강이었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서 job으로 dname을 집계한 게 파랑인가요? 보랑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만 하는 게 그룹핑 셋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뭐냐면 검정색과 초록색인데 검정색은 뭐냐면 dname과 job을 조합으로 집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전체를 집계한 거잖아요. 그룹핑 셋은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룹핑 셋은 dname으로만 집계, job으로만 집계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카운팅의 매니저, 어카운팅의 클락 이런 거 집계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 한 줄짜리 한 행 마지막에 온 행 있잖아요. 그거 집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방금 봤던 페이지에서 빨강과 파랑색만 추려낸 8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바로 그룹핑 셋이 되겠습니다. 자, 요 표 3개는 그룹핑 셋과 롤업과 큐브는 뒤에서 다시 비교를 할게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롤업 할 때 봤었잖아요. 그룹핑 함수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케이스 문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가야 되겠네요. 네, 보고 갑시다. 자, 케이스 문은 표준 SQL인데 그러니까 케이스 문은 모든 DBMS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오라클에서 요 케이스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자라고 해서 디코드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오라클에서 디코드를 쓰고 있었는데 표준 SQL에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디코드가 더 익숙한 사람도 많고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디코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SQLD 시험에도 보면 그 표준만 나오면 좋겠는데 디코드도 가끔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디코드는 케이스를 축약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앞에 조건이 오고요. 자, 그룹핑 dname 그 값이 옵니다. 여기 식 값. 자, 이 식이 만약에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식 1과 식 2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 1과 식 2가 같으면 이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식 1과 식 2가 같지 않으면 요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룹핑 dname을 해서 그게 1이었다. 즉 dname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한 거다. 그러면 all department라는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집계값이 아니면 원래 있던 dname을 그대로 둬라 라는 거죠. job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해서 그룹핑 셋을 아까 그 롤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아까 롤업이 있었잖아요. 네, 롤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롤업 말고 한번 그룹핑 셋을 써본다라는 거고요. 자, 롤업 대신 그룹핑 셋을 쓰면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본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케이스라는 걸 썼었는데 요거를 디코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롤업에는 반드시 뭐 케이스문을 쓰고 우리 이그젠플이 그래서 롤업에는 케이스를 쓰고 그룹핑 셋에는 디코드 쓰고 이거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개 비슷한 거 반복하기 싫어서 하나씩만 묶어본 겁니다. 롤업에 케이스를 써도 되고 디코드를 써도 되고요. 그룹핑 셋에 케이스를 써도 되고 디코드를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그룹핑 셋의 결과잖아요. 자, 이 결과가 그룹핑 셋, 즉 각각 칼럼 각각에 대해 그룹화를 한 거고요. 여기 있는 널 값을 채워준, 널 값을 이렇게 채워준 게 그룹핑 셋의 그룹핑과 디코드를 사용한, 혹은 그룹핑과 케이스를 사용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큐브를 구현하는데 롤업과 유니온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룹핑 셋을 한번 집합연산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그룹 바이와 유니온 올을 이용해서 그룹핑 셋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문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는 이 표가 앞 페이지에서 했었던 우리 그룹핑 셋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보면 제일 처음 나왔던 그룹핑 셋이 여기 있었고요. 여기서 널이 보기 흉했기 때문에 널 대신에 all jobs라든지 all departments를 붙이는 요거를 디코드를 사용해서 했었고요. 요 표와 요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지금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냥 job로만 그룹 바이를 해요. 우리 제일 앞에서 오늘 배운 거 중에 꽤 앞부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룹 바이 잡. 롤업도 아니고 큐브도 아니고 그냥 그룹 바이만 썼습니다. 그룹 바이 잡하면은 클락은 어쩌고 세일즈맨은 어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냥 뜬금없이 한 컬럼을 더 만들어서 붙여요. 그리고 그 값에는 all departments라고 상수값을 집어줍니다. 즉 잡으로 집계를 해주면서 별도의 컬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all departments라고 해주고요. 그게 지금 요 윗부분이 되는 거예요. select all departments as dname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group by job. 그러면 잡으로 묶어서 얘네들을 출력해줘라.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요 한 묶음을 보면 이번에는 뭘로 묶었냐면 dname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여기 dname이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 잡이라는 필드에 상수값으로 all jobs라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해서 accounting all jobs, research all jobs, sales all jobs. 원래는 여기는 아예 필요 없는 거였잖아요. 자, 필요 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4개의 컬럼을 맞추고 적당한 값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얘네를 그냥 유니온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위에서 만든 애들과 여기죠. 위에서 만든 애들과 아래에서 만든 애들은 겹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겹칠 리가 없어요. all departments라는 값을 아래에서 가질 리가 없고 all jobs라는 거를 위에서 가질 리가 없어요. 자, 그냥 유니온을 해도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어차피 서로 겹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니온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니온을 사용해도 되지만 유니온 올을 사용해도 되고 그런 경우라면 유니온 올을 사용하는 게 서로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와 함께 유니온을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유니온 올을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아무튼 그룹핑 셋을 구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유니온 올을 이용해서 구현한 거 그리고 앞에서 유니온을 이용해서 구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자체가 많이 쓰이고 필요하다기보다는 롤업과 그룹핑 셋의 개념을 아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집합연산이 또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접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고급 집계 함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디코드라든가 빠진 것들 오늘 다룬 것들 중에 디코드, 케이스,
이런 것들은 집계함수가 아니죠. 집계함수가 아니고 아까 분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문법들이고요. 그리고 그룹핑 함수의 경우에는 이름은 여기 그룹핑 셋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여기 보이는 네 가지 함수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얘는 해당 컬럼이 지금 집계된 컬럼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나타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정 함수를 다른 함수들의 조합으로 구성하려고 할 때 유니온도 썼었고요. 유니온 올도 썼었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다 봤죠. 유니온도 봤고 유니온 올도 봤고 뭐 디코드 케이스 그룹핑을 다 봤는데 결국 핵심은 얘네들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입니다. 그룹 바이, 그리고 그룹 바이 옆에 롤업을 붙인 거, 큐브를 붙인 거, 그룹핑 셋을 붙인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룹 바이를 기준으로 해서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시면은 집계가 하나도 없이 그룹 바이 뒤에 컬럼 두 개의 조합으로만 생성된 게 일반 그룹 바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개가 붙어 있는 게 롤업이 되겠고요. 소개가 왼쪽 거에만 붙어 있으면 롤업인데 왼쪽 기준 소개, 오른쪽 기준 소개가 다 붙어 있으면 그거는 큐브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소개들만 남기고 까만색, 즉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만 남기고 검정색과 초록색을 날려버린 그게 그룹핑 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집계 함수들, 고급 집계 함수들의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어떤 걸 써도 뭐 다른 걸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요긴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요 함수를 쓰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저 함수를 쓰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캐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